오늘이 7월 19일입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가 한 일이 뭐가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인영 대표 연설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예결위에 심사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본 경제 침략에 맞서서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 설치를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5당 대표가 대통령님하고 1년 4개월 만에 만나서 얻은 결실인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야당 3당 대표도 추경안 처리에 동의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만 반대를 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제 공동 발표문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추경에 관한 추자도 넣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지금 국회의장님하고 그 3당 대표단 원내대표가 만나셨는데 성과 이인영 대표 표정을 보니까 그 대충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문 중에서 끝까지 그 논쟁이 됐던 부분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명시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것이 경쟁력 강화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제도적 지원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인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면 주체가 모호해진 그런 표현으로 수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화이트 리스트란 말을 끝까지 빼자고 주장해서 역시 그것도 논란이 길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넣긴 넣었는데 이 두 가지가 실체인데 실체적인 건 다 빼자고 하는 바람에 회담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더 걸렸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일본에 대해서 부담 주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역력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오래 갈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에 보면은 문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한다. 문정권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정권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북한에 밀발출한 얘기가 나오고 그때는 전략물자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문정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지금 읽혀집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기서 못 넘었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를 7월 31일 날이나 8월 1일 날쯤 제외한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1100개 정도의 대상 품목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해도 한 100여 개가 될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이제는 반도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우려가 됩니다. 결국은 긴 싸움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야 되는데 다행히 어제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관정 협력체를 만들기로 이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이 다른 당 사무총장하고 협의를 해서 민관정 협력체 만드는 작업을 속도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기업인들도 이번 사태를 맞이해서 너무 일본에게 소재 부품을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위험하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그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 소재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 비용이 들더라도 지금까지는 손쉽게 값싸다는 이유로 그렇게 쉽게 처리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라는 각성을 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키스트를 들려서 소재 개발하는 연구원들, 그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역시 얘기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한 4가지 정도 됐습니다. 첫 번째가 5년 이상 중장기 투자를 확대해달라. 두 번째가 국가 차원의 테스트베드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달라. 그 테스트베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만 해도 몇천억이 들어가고 자꾸 보강을 하려면 조 단위까지 들어간다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기업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테스트베드를 빨리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개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겁니다. 바로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뺐던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부품 소재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아주 강해서 그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R&D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큰 것만 해도 이 4가지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임위별로 분담을 해서 그 당정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추경안에 대해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는 오늘 처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끝까지 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결위는 예결위 준비를 하고 또 원내대표단은 또 협상을 해서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치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모든 일이 어렵지만 이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문희상 의장님과 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그 만남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추경과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그리고 국정조사 이 2가지를 연계시켰기 때문입니다. 예결위는 지금 심사를 계속 하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그 실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보류 사항이 많아서 그 진도가 제대로 나갔다 이렇게 꼭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6시경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해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라도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추경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실무적인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 놓고 보면 어제 법사위 소식을 들으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여상규 위원장께서 그 법사위에서 각종 법안들의 최종적 의결 이것들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제가 번번이 느끼는 거지만 본 주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법사위 위원장이 우리 국회의 상원 의장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그 밥 먹듯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같은 국회의원 간의 예의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상임위의 어떤 평등 정신 이런 것들도 아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먹통 위원장이 안 되시길 다시 한번 그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 추경 예산을 볼모로 해서 벌써 전 5번 정도 그 정쟁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의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극히 당연한 국회 정상화의 과정에서 이른바 경제실정 청문회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원탁 토론회로 어느 정도 합의되니까 다시 목선과 관련해서 목선 입항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것의 명분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저는 해도 너무 지나친 이런 그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괴감을 느낍니다. 제 협상 당사자가 아니었으면은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또 비난도 하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역대 국방, 안보 이런 것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까봐 거의 없다고 하는 거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연이틀 해임 건의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잡으라고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제출한 전례는 저는 완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 사태의 본질은 정쟁입니다. 한 번은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정쟁의 고리를 저는 끊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나쁜 선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언론인들 계신 데서도 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대정부 질의라든가 아니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든가 이렇게 쭉 연달아 있는 이런 그 국회 본회의 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방어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렇게 한 번도 있지도 않은 선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이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자.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은 추경 처리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국정 운영 이런 것들이 파행을 거듭하는 그런 것은 차치하고 우리 국회가 정말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방장관 그 해임 건의안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연이틀 잡아가지고 정쟁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어제 대통령님과 우리 5당 대표들께서 합의했던 초당적인 그 대응, 일본의 경제적인 이런 그 보복행위 혹은 뭐 경제 침략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을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뒷받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우리가 이런 정쟁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개탄스러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오늘 그 국회의장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툭하면은 그 국회의장이 이런 중재안까지 냈는데 여당이 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국회의장께서 그러면 정 안 되면 오늘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와 관련한 우리 국회 결의안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고 가자는 이런 말씀도 안 들어요. 이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경제 위기, 위험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이후에도 의원님들 자유로운 의견 개진 속에서 지금 이 꽉 막혀버린 틀어 막혀버린 이 협상 국면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할지, 그리고 추경 처리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를 어떻게 임하는 게 옳을지 이런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원칙을 지키면서도 추경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간략한 보고와 인사에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장,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장미꽃을 받았는데 가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패스트트랙 하기 전부터 여야 간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당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금 국회 상황처럼 여야 간의 그런 합의 도출이 어려웠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그런 지금의 현재 정치,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단호한 입장에 의해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했습니다. 제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때도 저는 국민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했고, 지금도 그 말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선거법을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같은 개혁 과제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선거법, 정치관계법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 내에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원님들과 깊게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예찬 대표님이나 또 이인영 대표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 보시면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아마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을 저 있을 때만 해도 한 4건인가 5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렵게 합의를 해서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거나 어떤 하나의 상황을 처리하려면 합의서 쓰기 직전에 새로운 안을 내놓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한국 정치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그런 과제이고, 그것 하나가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일본 문제라든지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초당적인 협력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를 좀 바꿔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가 왜 중요한지 좀 알겠습니다. 게이트 키퍼가 확실히 돼가지고 법사위원장을 꼭 야당이 해야 되는지 이게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저께 수요일 2시에 146건의 법안을 이제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일정하고 안건까지 다 합의가 됐었는데
2시에 저희 모였을 때도 아무 얘기 없었는데 2시 5분이 됐을 때 갑자기 지도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회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자기는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법안을 처리해 놓고서 회의를 자기네가 본회의를 안 열면 자기네가 입장이 좀 약해진다 이런 취지였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를 대면서 수요일 날 회의 진행을 완전히 안 했습니다. 아예 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3년 정도 국회의원을 했는데 합의를 해놓고도 전혀 안 지키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모든 합의했던 것에 대해서 최소한 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이제 개의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회의를 구성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아예 뭐 합의했던 일정을 무시하면서 회의 자체를 개의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든지 법사위를 마지막에 장애로 삼아가지고 계속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좀 고려하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개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장이 지방의 일정에 따라서 지방에서 가 있고 그 대신에 국회법 50조의 이 상황에 따라서 김도욱 간사를 장인의 당 간사를 위원장으로 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망 조항은 사고로 인해서 위원장이 업무를 하지 못할 때 지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고가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국회법이 좀 불명확한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올라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사고라는 얘기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건 사고가 아니다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게 의장 대행하는 권한 가지고 충돌이 되니까 또 저희들이 개의 요구한 상태로 법사위 또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본회의를 하겠다는 본회의에 대한 합의가 있기 전에는 이런 상태는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법사위를 애초에 합의된 안건과 합의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자는 요구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께서도 같은 입장으로 좀 번거롭지만 같이 행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현재까지 진행된 거니까 우리 지도부에 잘 참작해 주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쪽의 입장은 저쪽 한국당하고 바른미래가 같습니다. 이번에 입장이 같은데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2시간 전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선 정재호 의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우리 동의는 지난 그저께죠. 16일 날 여야 간사 3당 간사에서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 문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별로 어려움 없이 제가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상임위가 수요일 날 그 다음 날 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돌연 오늘 결의안 처리가 어렵겠다. 그리고 귀띔을 주더니 상임위를 열어놓고 이유를 첫째는 어제죠. 그 다음 날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5당 대표 회담을 고려해야 되고 둘째는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서로 급한 것은 이해되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날 그 직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되니까 문안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을 갖고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요청을 집요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날은 상임위에서 그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두 가지 건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 일정이 이제 잡혔기 때문에 상임위는 열지 않을 수가 없었죠. 상임위를 열어놓자마자 한국당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 안건은 결의안 안건은 오늘 처리하지 않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먼저 결의안을 통과시켜 놓고 공청회를 열자고 하는데 뭐 위원장이 야당이니 한국당이니 뭐 들어주지를 않았죠. 그러니 돌연 뭐 공청회 하나를 끝내고 나더니 윤석열 위원장이 사회봉을 야당 간사한테 주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사회봉을 저한테 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뭐 거듭거듭 요구를 했는데 의결하자. 우리가 인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13명의 결의안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야당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는 다 나가버리고 정의를 선포하고 야당 간사가 사회를 정의를 선포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 24일 날 내주죠. 내주 한미일 의원 뭐라고 하나 의원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3분하고 한국당 의원 3분, 그다음에 다른 당 2분에서 8분이 가시는데 한미일이기 때문에 아주 지금 한일 관계가 첨예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서 이 상임위에서라도 통과됐다 하는 걸 가지고 워싱턴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도 설명을 하고 일본 측에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도 위원장한테 상임위를 열어서 이 의결을 상임위까지라도 의결을 해놓은 걸 가지고 워싱턴을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청을 해서 상임위만이라도 통과시킬 것을 요청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임위에서라도 빨리 통과시키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노위는 어제 저희가 노동 소위 오전에 노총과 경총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일부 선택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ICT 업계의 노사의 얘기를 듣고 오후에는 노동소위를 열어서 해당되는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법안을 심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오전에 의견 청취만 하고 의사일정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노동소위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본회의 일정 2개를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의사일정은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얘기였습니다. 다만 환경소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환경소위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환경소위를 열고 그 과정에 바른미래당 의원님을 좀 설득해서 환경소위는 열어서 환경소위에서 심사를 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켰고요. 환경소위가 그렇게 되니까 상임위원장도 그럼 전체회의를 열어서 지금 그 소위에서 통과된 법까지는 그럼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고 해서 어제 저녁에 전체 회의까지도 열렸습니다. 다만 탄력근로와 관련해서는 그 본회의 일정 그리고 탄력근로가 우리 이제 여당이 조금 급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핵심 법안이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탄력근로에 더해서 탄력근로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되어서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사노위 합의된 내용 외에 다른 것은 손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그것만 처리할 수는 없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좀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장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는 본회의 일정이나 또는 추경이나 이런저런 것들에 그냥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반대적 그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 일정이 순조롭게 잡힌다고 하면 만약에 이 6월 국회에서 해당되는 군기법도 개정하지 못하고 갔을 경우에 그나마 어렵사리 노사 당사자가 서로가 양보해가면서 합의를 해온 것을 국회가 이거를 퇴짜 놓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과연 자유한국당에 있느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회의 일정이 잡히면 급하게라도 노동소위를 저희가 요구해서라도 해당되는 안건을 처리하자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